조합장 선거가 끝났지만 무자격 조합원 투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내 현직 조합장 재선율이 64%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간 정책 대결도 어려워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유치원 감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17곳이 부적정 지출과 교직원 수당 부당 신청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시멘트 업체들이 국내 수요가 줄어들자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출 비중이 높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도내 9개 수협 가운데 4곳의 현직 조합장이 교체됐습니다. 선관위가 무자격 조합원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당락의 표 차이가 크지 않은 곳에서는 무자격자 투표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전부터 무자격 조합원 정리로 갈등을 빚었던 고성군 수협. 무자격자로 분류했던 600여 명 가운데 절반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1,085명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습니다. 투표 결과 총 투표 참가자의 3%에 불과한 34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됐습니다. 양양 수협과 동해 수협도 각각 18표와 20표 차이로 현직 조합장이 낙선했습니다. 이들 수협은 당락이 결정된 득표 차이보다 많은 인원이 1년 60일 이상 조업을 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와 다른 지역에 이주한 무자격자가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수협들은 이번에도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도내 대부분 수협에서 90%대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삼척과 동해 수협은 200명 이상이 기권하며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후에도 무자격 조합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갖고 제출 문서를 보냈고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거가다가 판단이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죠. 선관위 조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들까지 무자격자 문제를 제기하면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도내 현직 조합장의 재선율이 64%에 달했습니다. 현직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 간 정책 대결도 어려워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주 농협 선거에서 젊은 패기를 앞세운 강병헌 전 감사가 관록의 가능선 현 조합장과의 재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소초농협 고영길, 공군농협 김장섭, 둔내농협 오세복, 대화농협 이정민, 진부농협 이주한 후보도 현 조합장들을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도내 당선자 가운데는 60대가 가장 많지만 40, 50대도 40%에 육박할 정도로 약진했습니다. 조합의 변화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바람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추징보다 신용사업 추징보다 이 농민을 위한 소득을 주도할 수 있는 작목 좀 개발해서 이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좀 중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도내 현직 조합장의 재선율은 64%로 절반에도 못 미쳤던 지난 선거보다 높아졌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이 본인만 가능하고 토론회, 연설 등을 통한 운동도 제한되면서 도전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정책이나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할 기회가 적어 현직 프리미엄을 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직 조합장님들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고 도내 여성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4년 뒤 치러질 세 번째 조합장 선거가 보다 공정한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선 52명의 선거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제금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비방과 선거운동 방법 위반 18명, 허위사실 공표 3명, 선거 개입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인원 가운데 49명은 수사를 받고 있고 1명은 불구속 입건,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늘 속초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열어 검찰 측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과 15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5월 초쯤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군수와 이경일 고성군수의 재판은 다음 달에 집중 심리가 진행됩니다. 도내 유치원들의 비리와 규정 위반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최근까지 도내 유치원 17곳이 교육당국에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육당국이 감사한 도내 유치원은 모두 28곳입니다. 이 가운데 국공립 4곳과 사립 13곳 등 모두 17곳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춘천의 한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 6천여만 원을 통장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됐습니다. 또 강릉의 사립 유치원은 개인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증빙 자료 없이 주유비로 1,000여만 원을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삼척에서는 교직원 수당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립 유치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위법 부당한 회계 집행 28건 등 최근까지 적발된 비리 건수만 74건입니다. 이 가운데 57건이 주의, 10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고 부당하게 지출된 3억 7천여만 원은 회수 조치됐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올해는 특히 사립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감사와 함께 올해 병설 유치원 18곳에 25학급을 늘리고 2022년까지 강릉 등 3개 지역에 공립 단설 유치원 4곳을 신설하는 등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시멘트 수출 물량이 지난해 많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요가 줄자 수출에 주력한 건데 올해도 수출 비중이 높을 전망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수출의 대부분은 동해안의 제조 공장이 있는 쌍용, 한라, 삼표 시멘트의 몫입니다. 세계 회사의 지난해 수출 물량은 542만 톤으로 2017년에 비해 60% 증가했습니다. 쌍용 양회가 62% 늘어나고 한라 시멘트와 삼표 시멘트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익성이 양호한 국내 판매는 줄었습니다. 쌍용 양회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삼표 시멘트는 134만 톤, 한라 시멘트는 87만 톤 감소했습니다. 삼표 시멘트의 경우 해상 운송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여파로 삼척항의 기능이 재구시를 하지 못한 게 국내 판매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SOC라든지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는데 이제 그게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자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건자재들이 다 그 경기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수출 치중은 올해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전망한 올해 시멘트 국내 수요는 5,26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4.4%, 240만 톤이 적습니다. 이런 관측을 반영하듯 지난 1월 시멘트 수출량은 57만 7천 톤으로 작년 1월보다 무게로는 87%, 금액으로는 115% 증가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대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남북 경제 협력에 기대를 걸면서도 준비 기간 때문에 올해 당장 국내 판매가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 이용이 잦은 젊은 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며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메일도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98만 원을 결제했다는 문자입니다.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된 것에 놀라 전화를 걸게 만드는 겁니다.
택배 배송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자로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배송지가 변경됐다 해서 조회해보라 해서 들어갔더니 없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막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같이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 백화점 상품권, 통신 요금 수납서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20대 젊은 여성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며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메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면 휴대폰과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고 개인정보를 빼가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검찰 같은 공공기관 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유명 쇼핑몰과 택배 회사 등 대기업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가짜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7만여 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4,400억 원이란 역대 최고 피해를 기록했는데 전년도보다 피해 건수는 2만 건, 피해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삼척 영덕간 동해중부선 철도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권 관광열차 상품 개발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경북과 울산, 부산 등 광역지자체 4곳은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4천만 원을 들여 삼척을 출발해 울진을 거쳐 영덕으로 가는 동해중부선과 동해남부선 관광열차 상품 개발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용역 이후 구체적인 동해안권 관광열차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인 삼척 포항 간 동해중부선 활성화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강원랜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 집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에 숙식과 휴양을 위해 방문한 손님들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모두 1,863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태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집회를 손해배상으로 압박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대표적인 봄축제인 유채꽃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맹방 유채꽃 단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맹방 유채꽃 축제는 다음 달 25일까지 28일간 걷기 대회와 축하 공연, 라디오 특집 공개 방송, 사생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향토 먹거리 장터와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개설됩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7헥타르에 달하는 유채꽃 단지와 벚꽃길, 맹방 해변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지방도 415호선에서 SUV 차량이 10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51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식자재가 필요한 시민들이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행복드림 냉장고를 모든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4월 처음 운영한 행복드림 냉장고는 현재 발안동과 북평동에 설치돼 있으며 올해 나머지 10개 동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300건이 넘는 식자재 후원으로 3천여 명이 행복드림 냉장고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47%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32% 올랐지만 강원도는 5.47% 내렸습니다.